사실 난 빅토리아에 오고 난 이후부터는 책을 쓰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용병이었을 시절 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글 쓰는데 할애했다.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또 다른 책 한 권을 썼었다. 그 시절에 난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군사위원회에 들어간 이후로는 글을 썼던 노트조차 펼쳐본 적이 없었다. 나는 더 높은 지위와 권한을 얻었고 한두소대 지휘던 시절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든 전장의 전략 테이블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 과거의 난 기록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점차 내가 작성한 이 책들 하나하나가 비슷한 풍파의 메아리이자 같은 비극의 재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고통들은 우리가 몸속에 겪은 것들이고 영혼으로도 느껴본 적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들을 꼭 이런 공허한 문자와 결론으로 바꿔낼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충분하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더라? 내 기억으로는 그건 작년 9월, 작년 여름은 꽤나 긴 여름이었다. 장군, 세장이 죽었다. 검에 아직 피가 묻어있군. 용병 시절에 썼던 검처럼 군사위원회의 검도 너에게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무기는 무기일 뿐 큰 차이는 없다. 난 그때 날 쳐다보던 그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하지만 난 그 눈빛에 담긴 의미까지는 알지 못했다. 알겠다. 방금 용병이 내게 알려준 창보다 정적은 살카제, 직업은 섭정왕. 섭정왕의 암살 계획을 계획한 14명의 의원들 모두 체포되었다는군. 다른 의원들의 태도는 어떻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난 네가 조금 더 직접적인 수단을 쓸 줄 알았는데. 군사위원회가 필요로 한다면 그 즉시 모든 의원들을 처리하도록 하지. 지금은 이걸로 충분해. 비행정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인내심이겠지. 부하들을 절소시켜라. 나우차라라 킹의 군단이 도착했다. 군단이라고? 나우차라라의 군단이라니.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려왔다. 그 이름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전쟁에서 만나봤던 수많은 군사 집단의 이름과는 전혀 달랐다. 언제부터지? 대체 어떻게? 가지들의 부대는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빅토리아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대공 형태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큰 규모의 부대가 은밀히 온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왕께선 이미 런던임 근교에 도착하셨다. 나우차라라 직속 왕정군 두 부대는 이미 도시 바깥에 주둔하고 있고. 알겠다. 용병들에게 절수 명령을 내리지. 레터 중령도 이미 섭정한 폐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부턴 레터 중령과 그의 방위군이 런던임의 모든 행정 업무들을 이어받게 될 거다. 초등군의 반란으로 인해 런던임의 방위군에 주도하는 반군사 관리 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말이지. 그것으론 대공들을 속일 수 없다. 도시 내에 퍼져있는 대공들의 정보망은 무시 못할 수준이니까. 분명 수개월 안에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 할 거야. 사마트를 열 거라고.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빠르면 20일 내에 런던임 성비관에서 나타나겠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누가 먼저 오든 함부로
도시에 손을 댈 생각은 못할 테니까. 배짱 있게 단독으로 공격하려는 공작은 다른 모든 이들의 공공의 적이 될 거다. 2년 전 원담의 공작의 기습이 실패했던 그때처럼 말이지. 그녀의 고속전함은 어이없게도 자국민에게 저지당해 자국의 땅조차 벗어나지 못했었지. 원담의 공작, 꽤나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섭정왕이 빅토리아에 접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외의 경고를 했었거든. 우릴 런던임에 초대한 건 캐번디시 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공작들 모두 섭정왕 폐하께서 군사적 부속물이 되어 자신들의 귀찮은 일을 처리해주길 바랐었지. 아직도 모르겠나? 그건 원담의 공작도 예외는 아니야. 강경한 군인도 결국은 높으신 분들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소리다. 그녀도 결국은 우리를 다시 도구함에 넣으라고 애쓰는 한 사람일 뿐이야. 들은 얘기다만 그 유명한 빅토리아 증기의 기사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넌 여기저기서 정보를 잘 조율하는 편이었지. 웨드레르, 군인으로서 좋은 품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케이, 거기까지. 미안하지만 장군, 난 지금 용병이다. 섭정왕과 군사위원회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마 살카즈가 정말로 빅토리아의 수도에 발을 딛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지. 공작들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언제든 내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했고, 의회 역시 그 어리석은 두 공작의 전철을 밟아 또 다른 군사적 모함을 감행할 일을 막기 위해 적절한 방위력이 필요했을 거다. 그런 그들의 눈에 내전을 막 끝낸 살카즈는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겠지. 포장을 들어서 바로 먹고, 다 먹고 나면 바로 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공업구역을 점령했고 의회를 점령했고 더 시아드 빌딩도 곧 우리 지배하에 놓이게 될 거야. 섭정왕은 정말로 런던의 힘을 손에 넣게 된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도시를 옮겨올 일은 없겠지. 우리는 분명 분쟁을 일으킬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다음은 런던의 힘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온 연합군에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 군사위원회의 계획은 대체 뭐지? 내 자신이 조금은 격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얌전히 구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다. 하지만 맨프레드는 내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는 한 권의 책을 펼쳐보고 있었다. 제목 없는 책을. 언제부터 용병이 그렇게 질문이 많았지, 웨드레르? 그동안 내가 널 너무 편하게 대한 모양이군. 난 단지 임무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을 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용병은 어디에 고용주가 더 통이 큰지, 어떻게 하면 상크타의 카라반을 더 잘 털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던데. 개인의 성향이 다를 뿐이다. 개인의 성향이라. 눈앞에 있는 군사위원회 장군은 책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의 계급 때문만은 아니라 그와 테레시스 사이의 관계가 꽤나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내가 그를 상대할 때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내려 그에게 최대한의 존중과 겸손을 보이려고 했었다. 너는 좀 어떻지? 검을 휘두를 때 거리 감각이 약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다. 내 신문 기록은 나도 팔았다. 자객은 이네스라는 여자라군. 그 여자도 용병이야. 우리도 이네스라는 살카즈가 의회에 매수당하여 섭정왕의 암살을 시도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이네스는 죽었다. 그리고 넌 그 과정에서 한중을 잃었지. 넌 군사위원회의 표창을 받게 될 거다. 표창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그 상은 용병의 방식대로 보수로 받겠군. 넌 이네스와 고르네임 W라는 미치광이와 함께 오랜 기간 용병 소대를 지휘하며 생활했었지.
흉터의 상점 살갗은 늙은이도 널 매우 좋게 평가하더군. 그런 그녀를 죽이다니 결단력이 상당하군. 용병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료를 죽이는 한이 있다 해도 말인가? 동료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언젠가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건가? 넌 방금 군사위원회의 계획이 뭐냐고 물었었지?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부턴 그들의 계획이겠지만 이곳은 원한의 중심, 머지않아 이것도 원한에 파묻히게 될 거다. 마치 네가 적어낸 그 책들처럼, 우리가 겪은 모든 전쟁처럼. 당신,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글은 계속 쓰도록 해. 너도 이 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해. 군사위원회는 런던룸에서의 책무를 마무리했다. 이제 더 샤드 빌딩을 가동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전쟁의 폭풍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테레시스는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것일까? 우리는 뭘 더 할 수 있는 것일까? 다 적었어? 아니, 아무것도 안 적었어. 방금은 검을 다시 갈았을 뿐이야. 용병의 대검, 이 녀석을 안 쓴 지도 정말 오래되었으니까. 하, 너도 참 정없다니까. 필요하다면 너에게 선물해주지. 검? 그런 효율적인 물건은 관심 없어. 아예 머리 손질까지 했네. 하긴 이제부터 런던 음대처럼 매일매일 머리에 크림이나 바를 만큼 여유롭진 않을 테니까. 이게 더 편해서 그런 것뿐이야. 장관은 신임받는 용병 리더 역할을 하려면 그 옷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군인은 뭐라 했더라? 복종이 천직이라 했었나? 오케이, 거기까지. 용병의 직무는 보수를 받는 거지, 조회금을 받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잡다는 그만해. 이곳이 방어선에서 가장 경기가 허술한 부분인가? 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진 그런 셈이지. 지금은 뭐 진구를 시작하기도 했고 공작들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그 지경이 되면 함께 이곳을 포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말한 그 사람이 이 길로 움직이는 게 확실해. 이 위치에선 더 샤드 빌딩의 재앙구름조차도 안 보이는데. 재앙의 낙하 지점은 웰링턴 공작과 나우차로르 킹이 교전하던 전선이었다. 철의 공작은 아마 전선을 좁힐 생각일 테지. 원더미어라면 아마 딸을 이동 요새에 데려오기 전까진 병력을 움직일 여유는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이 런던임을 떠난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루트는 그리 많지 않아. 잠깐, 누가 와? 그림자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 아무래도 다변형의 실타래? 응? 다변형의 실타래라니. 갑자기 실직이라도 하고 싶어진 거야? 전체적인 형태가 다각형이지만 상당히 불규칙해. 우리 집을 마치야 아마 육안이라는 포착하기 힘들겠지. 뭐 그런 수단을 쓰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테니까. 목표 확인. 조금 거치게 나갈 수밖에 없겠어. W.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기창에 터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다. 쾌펑. 가자! 거대한 먼지가 사방을 뒤덮었지만 우리는 주술에 사용된 도구나 기이한 비행체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W는 여전히 손속에 사정을 둘지 모른다. 만약 정말로 리치에게 상처를 입히기라도 한 거라면 연기 속을 헤쳐나고는 나는
문득 무언가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뭐지? 실? 어지럽게 얽힌 실이 허공에서 늘어졌다. 다시 허공으로 이어졌다. 용병? 타이밍 한번 좋네요. 따라오세요. 이상한 느낌이 바로 이 주변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녀의 형체는 한순간의 모습을 감췄다. 남은 것은 흩날리는 실뿐이었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으나 잡을 수 있는 건 먼지뿐이었다. 도망친 건가? 아무튼 내가 말했잖아. 폭탄으로는 리치를 죽일 수 없다니까. 아니, 아직 이 주변에 있다. 쫓아야 해.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가 아까 지나갈 때만 해도 이런 장소는 없었어. 여기 있는 물건들은 그림자가 없어. 환각인가? 저 산 밑에 큰 덩치들이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큰 검이네. 저런 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산이라고? 여긴 평원이 아니었나? 나는 W가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안개가 걷히고 시야가 선명해졌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난 심지어 내가 전장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오래된 살카죠. 그 회색빛 도시가 바로 이 앞에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도석의 아이들이 슬픔의 땅에 성벽을 쌓아 올렸어. 그곳이라면 분명 우릴 받아줄 거야. 카즈들, 음절 하나하나가 모두 고통의 여정이구나.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 꿈에서 벗어나 이곳까지 왔어. 방랑의 시대도 그 끝을 맞이할지니. 뭐라는 거야? 아주 오래된 살카즈의 방언이다. 슬픔의 땅, 회색의 성벽, 다른 건 잘 모르겠다. 문맹싹 추측만 할 뿐. 게다가 카즈데르라는 말도 했었지. 어느 쪽 사람이지? 견벌스이족의 다이아볼릭 발드로 4차, 방랑자 영주 콜람도 우리의 길을 이어받았다. 그 또한 이곳에 있었군. 굴둘 마왕. 내겐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에 관한 전선이라면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다. 내가 처음 살카즈 문자를 긋던 책 또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들의 서사실은 현재까지도 카즈들의 빈민가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 그림자들은 도시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컸던 두 번째 카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카즈들이 엘더즈와 에이전스에 의해 파괴된 이후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카즈는 울타리와 집더미로 이루어진 작은 촌락에 불과했었죠. 나약하고 쉽게 부서지고 식민 통치자들에게 한 번 또 한 번 짓밟혔죠. 그렇게 살카즈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카즈는 계속해서 힘을 축적했고 그렇게 또 하나의 진정한 도시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들은 현재 컬럼비아로 알려진 그 황야를 떠나 테라의 오지에서 오직 이를 위해 살고 죽어갔지요. 그리고 나서 배신을 당했죠. 동쪽을 향해 또다시 이주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 분노의 불꽃은 또 한 번 배신을 마주했죠. 살카즈의 역사는 그때부터 마치 저절로 되어든 것 같았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오늘날까지도 살카즈는 끊임없이 도시를 버리고 재건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오르고 내린 그 이름들은 모두 그 도시에 있었던 최초의 마왕들의 이름이에요. 7,000년 전의 마왕들. 이 리치는 대체 언제부터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난 검을 들어 가슴 앞을 가리는 자세를 취했다. 리치가 손을 들었다. 당신들 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한 건가요? 카스텔에 담긴 역사적 의미나 사에 끼친 영향을 감안하면 마왕의 전설들은 확실히 널리 알려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방랑자들, 우리조차 그런 디테일의 부분까지의 기록은 없어요. 이건 추술이 아니에요. 추술일 리가 없죠. 그 어떤 오리지널 마스터도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적어도 역사학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건 물리적인 수단일까요? 안개를 이용한 프로텍터 같은? 저 남매는 언제부터 저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걸까요? 숨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도 좀 아닌가? 이 화면은 기록용이라기엔 너무 현실 같네요. 아무리 기술을 활용했다지만 이 자료들의 출처는 대체... 그렇다면 역시 이것은 일종의 아치일 거예요.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이리저리 흔들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홀로 중얼거리며 눈앞의 색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껏 알려진 아치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애초에 오리지널 마츠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요. 이상하네요. 베모스인가? 빅토리아가 베모스를 길들여 전쟁에 투입하려는 거라면 친즉선을 썼을 텐데.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시작한 사람이 당신들은 아닌가 보네요. 방금 당신들은 그저 제가 아끼는 큐브를 터뜨렸을 뿐이에요. 그 안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안한데. 리치 왕정의 전달자 에르만가르드 부인,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리치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정말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예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답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신의 아치가 아니겠군요. 저도 7,000년 전에 방랑자를 풀어낼 능력은 없어요. 하츠를 이용해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초적이고 크기도 작고 자주 쓰이는 에너지로 자극을 주게 되면 하... 돌은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눈앞의 풍경은 마치 조수처럼 물러가고 왜곡된 풍경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붉은색의 베헤모스가 돌은 모든 이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뭐야 이건? 이 구역은 내가 3일 전에 확인했는데 그땐 이런 거 없었어. 너희들 허이 왜들에는 W 무슨 일이야? 이네스는 무사하다.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내 피는 끓어오르고 있다. 난 내 피가 혈관을 타고 오른다는 걸 이토록 실감나게 느껴본 적이 없다. 혈액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계속 나아갔고 내 사지를 지나 마지막엔 내 심장이 모른다고 한다. 로도스 아일랜드에서 메디고 파리드들이 내 몸을 검사할 때면 항상 그 뭐더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것을 내 몸에 놓으라고 했었다. 그때 난 오퍼레이터를 깜짝 놀라게 했었다.
이미 몸속에 오리지널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또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상당한 거부감이 들었다. 지금은 나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피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에 산소가 있다는 것도 외도레라가 이야기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느낌이 너무나도 싫다. 내 피라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싫다면 내 몸에서 나가든지. 난 허리춤에 있는 검에 손을 올렸다. 자, 으헤, 아. W,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설레 보일 뿐이야. 후, 외드레르는 눈썹을 찡그렸다. 크리치도 자신의 모자를 꽉 붙잡고 있다. 흥분에 드디어 가라앉았다. 아니, 우리가 적응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이레스, 괜찮아? 난 멀쩡해. 그보단 너희가 나한테 설명해줘야겠는데? 알았다. 이 돌들은 내곡한 할망구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거야. 켈스라면 여기서 춤도 출 수 있을걸? 뭐 지금 켈시 댄스론이라고. 나도 그렇게 믿긴 하지만 일단 이 상처부터 치료해. 걱정 마. 정확하게 동맥은 피해서 찔렀으니까. 그래서 이건 살카즈를 상대하기 위한 장치인가? 피와 관련이 있는? 살카즈와 피라 어렵네 이거. 이 주술 장치들은 아직 완전히 가동된 게 아니에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이곳에 왔더니만 이게 원인이었군요. 정말 실망인걸. 어쩐지 선생님들이 런드림의 사정에 대해 항상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시더라니. 그럼 완전히 가동되면 어떤데? 모든 살까지가 폭발해서 죽기라도 하는 거야. 그러면 뱀파이어 생그나르가 우리 피를 다 모아서 빅토리한테 뿌리는 거고. 이 주변에 바퀴 자국은 없다. 무언가를 운송한 흔적은 없어. 녀석들은 이 거대한 결정을 먼 거리에서 바로 이곳에 던져버리기도 한 건가? 이런 방법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에르망그르드 부인, 이것도 당신과는 무관한가 보군요. 당연하죠. 리치가 이런 건 못해요.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여기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방금 절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에드레르스, 예전에 당신의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책의 복사본이 라이탄에 있는 살갗 사이에서 돌아다녔었거든요. 짐작가는 부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도와야죠. 당신들은 조금 전에 큐브를 깨뜨렸잖아요. 책, 저 여자 방금 날 째려봤다. 적어도 내 가슴팍에 있는 구멍에 폭탄을 집어넣진 않았잖아, 이년아. 요즘 살까지 용병들은 모두 그렇게 죽고 싶어 한다는 건가요? 저 여자가 여기서 한 마리만 더 하면 난 정말로 저질러버릴 것만 같다. 뭐 됐어요. 일단 조금 전 그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건 일종의 흔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흔적. 방금 바퀴 자국을 찾고 있었죠. 그 환상이야말로 바퀴 자국이에요. 어떤 특수한 아치가 이곳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건 오리지널 마취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카즈 주술도 아니었고요. 이 마법제는 확실히 뱀파이어와 연관이 있어요. 환상도 마법제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이라면 이 단서를 어딘가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리치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평소대로예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정보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최근 가즈델에도 몇몇 리치가 나타났더군요. 평소대로라면 리치가 가즈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벨을 떠나 가면 조직에 가입했고 마지막에는 런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카스텔의 정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 정말로 용량이 맞나요? 제가 보기엔 당신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라이터닝에서 계속 스웨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 대단하진 않지만요.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겁니다. 습관이라 전장일이 넓은데 만약 제가 정말로 마음 먹고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저를 찾고 계셨던 겁니까? 그런 셈이죠. 당신한테 조금 흥미가 생겼거든요. 설커스대로 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혹시 질투해? 리네스가 처음으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짜증난 것 같다. 좋았어. 너무 좋다. 그나가 주의를 끄는 사이에 내가 리치인가 뭔가를 처리하면 될 것 같다. 당신조차 카스텔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그 남매가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는 거겠군요. 우리는 테레시스를 위해서 뒷림 같은 거 준비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카스텔을 인계받고 있어요. 다들 빅토리아에 와 있으니 누군가는 남아서 고향을 지켜야겠죠. 뒷일이라니 뭐? 쫑 파티라도 준비하는 거야? 그래요. 그건 계획의 첫 단계죠. 건국기념일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하고요. 농담 아닌데. 그건 정말로 계획의 첫 단계예요. 테레시스와 테레시아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두 사람은 정말로 런던의 힘을 전쟁으로 삼은 대륙이랑 전쟁을 하려나 봐요. 우리도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남매의 계획이라면 분명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성공한다면 우린 정말로 카스텔의 낙원을 지거하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실패하면요. 만약 살카즈가 이곳에서 실패를 겪게 된다면 살카즈가 잃는 것은 한 세대의 젊은이들일 겁니다. 어쩌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모든 젊은이들 말이죠. 200년 전의 그 원정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카스텔의 현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빅토리아의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은 대부분 카스텔이 단순한 배후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전이 발발하기 전 테레시아 전하의 계획 아래 카스텔에는 이미 이동도시의 초기매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시스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지금의 카스텔은 하나의 거대한 줄 켜는 게 불과해. 그것도 움직일 때마다 부품이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낡아빠진 물건 말이야. 카스텔은 애초에 이른바 전쟁이라는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섭중왕은 결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분명 각 진영의 스파이들도 카스텔에 접촉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반감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사람들은 자기 영토 내 사크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당신은 비관적인 사람이군요. 나쁘지 않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획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인데 지금 카스텔에 남아있는 리치들은 이미 카스텔을 조금날 계획을 세워뒀어요. 만약 테레시스가 실패한다면 카스텔은 그 즉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아마 10조 정도로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주족과 함께 시적 단위로 하계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살게 될 거예요. 노선을 계획한다거나 생선의 균형을 맞춘다거나 카스텔을 위한 이동수를 확보하는 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살카즈에겐 다른 인간들의 적이야말로 진정한 재앙이니까요. 카스텔은 또 다른 방랑의 세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맞다 또 방랑인가? 이게 무슨 헛소리란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방랑이 아니란 얘기인가? 언제는 우리가 이동도시에서 제한걸음을 구경하며 편안하게 차 한 잔이라도 마신 적이 있었던가?
카스텔은 이미 끈끈하게 단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건 제가 원하는 형태의 단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결과만 따지고 보자면 테레시스가 확실히 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결이란 단순히 복수와 사륙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단결이 원한과 존중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긴 해도 말인가요? 분명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웨드레르스. 카스텔은 단순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카스텔을 고향으로 오기는 사람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카스텔에는 많은 거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군사위원회도 우리가 사람들을 잔뜩 데려가는 걸 허락할 리가 없고요. 우린 빅토리아에서의 전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원한을 걸어들일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원한의 힘을 활용해서 카스텔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텔의 미래를 위해선 생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모든 말은 쉽죠. 말로는 뭘 못할까.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먼 거리에서 멀쩡이는 운송하는 수단 말입니다만, 이건 아마 저희가 계속 조사하던 군사위원회의 생명선일 겁니다. 전 이 생명선을 찾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런던에 오게 만든 이상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모두가 매장당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요. 다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저 용병일 뿐이니까요. 모두에게 들어갈 집이 있도록. 테레시아, 난 계속 이 전쟁에서 그 일을 멀리 떨어뜨리려 노력했다. 전하는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없는 이 전쟁에선 과연 누가 한식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그 망할 트레시스가 부인 속임수일 것이다. 그 녀석은 전하를 죽이고 모독하기까지 했다. 난 반드시 테레시스가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 것이다. 사고가 끝나면 그 망할 머리통을 날려버려야지. 역시 당신에게 접촉하는 건 정답이었어요. 전 당신의 대답을 바벨 전당의 뜻으로서 다른 리치들한테 전달할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들 제 기분을 터뜨렸잖아요. 설마 저더러 걸어서 돌아가라는 건가요?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선 살카시 운송기지가 있어. 그놈들의 차를 뺏으면 돼. 혹시 도움 필요해? 디베깅한다. 됐어요. 또 그 여자한테 잡혀서 제가 당신들이랑 무슨 거래를 했는지 들키고 싶진 않네요. 그럼 행운을 빌게요. 그녀를 만나는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꼭 당신들의 말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녀? 잠깐만. 뭔가 익숙한 느낌 안 들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나를 잘 모르겠다. 역겹네. 이런 감성적인 말은 왜 들은 날 보면서 어린데 왜 소리. 그렇지만 정말로 뭐였던 걸까? 그리 멀지 않은 산 정상에 누군가 앉아있다. 원래라면 흩어져 사라졌어야 했을 그 환승의 끝자락에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그저 앉아만 있었다. 그녀의 분홍색 긴 머리는 늘 그랬듯 어깨를 걸치며 늘어뜨려져 있었다. 게다가 저 슬픈 눈빛. 나는 눈길을 돌렸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저건 환각이 아니야. 그녀를 본 순간부터 난 그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그녀였다. 전하?
그녀가 떠났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만뒀다. 어쩌면 다음 기회를 미뤄두는 것이 좋을지도. 어차피 저게 진짜일 리도 없으니까. 저건 단지 정말로 비슷한 무언가일 뿐이야. 대부분의 멍청이들은 속아 넘어가겠지만